안녕하세요. 단밤 주식클래스의 찐한케입니다. 오늘은 코롱생명과 코롱티슈진 인보사 보조금 판결 참가한 후기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10월 18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영상 찍는 시간은 10월 19일 01시가 되겠습니다.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투자에 참고만 하시고요. 모든 투자의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코롱생명과 코롱티슈진 장기 투자자 분들인 경우에는 제 채널을 후원을 해주시면 단톡방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월 18일 날 11시 30분에 이제 선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다녀왔는데 오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일단 회사 관계자분들, 사장님, 김섬진 사장님 이하, 김순영 박사님, 그 다음에 조이사님, 그러니까 이름이 조중동인지 조정동인지 제가 지금 헷갈립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단톡방에 이제 조중동이라고 제가 계속 썼는데 언론사로 오해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관계자분들 오셨고 박지호 변호사님 이하의 이제 변호사님들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또 바뀌었습니다. 또 바뀐 검사님 오셨고 그 다음에 언론사 제가 카운트하기로는 5개 언론사가 왔고요. 그리고 입장해서는 제 옆자리에도 기자분이 계셨는데 이 선고 바로 앞에 공직선거 위반 관련된 분이 또 선고 판결을 받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된 또 취재하기 위한 그러니까 미리 와 있었던 이제 언론사들이 제가 봤을 때 한 2개 정도는 확실하게 받고 느낌상으로는 한 3-4개 정도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한 총 7개 언론사가 온 것 같고 이 중에서 이제 끝까지 남아있던 언론사는 제가 이제 뒤를 돌아보지를 못하고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지만 중간에 이제 한두 기자님은 이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정확하진 않지만 식약처 관계자들도 왔었던 것 같고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행정소송 변호사님도 온 것 같았는데 이거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또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왔고 재판장이 이제 재판하는 곳이 이제 매우 좁았기 때문에 뒤에 이제 서서 듣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판결을 PPT가 이제 준비되어 있는 거 보고 이제 좀 깜짝 놀랐고, 형식은 이런 식이었어요. 가령 1심에서, 쟁점사항 1, 2, 3이 있다면, 이게 1에, 이게 이제 1, 2, 3 관련된 거에 대해서 2심에서는 1, 2, 3이, 다 합당하다. 이렇게 하거나 혹은 1, 2, 3인데 2, 3에서는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선고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거의 1시간 가까이 했고요. 11시 반부터 12시 한 30분 정도까지 1시간 가까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판사님이 이제 방청객과 변호사, 검사에게 PPT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련 주요 사항에 관련돼서 했고, 종토방 보니까 5분 만에 끝나는 거 이렇게 오래 하냐 이런 말씀 있었는데,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뉴스가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뉴스를 보면서, 생각나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또, 찍을 만한 내용이 있다면 또 다시 영상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법률신문에서 나온 건데요. 인보사 허위 성분 의혹, 코오롱생명 임직원 2심도 무죄, 일부 청탁 유죄라고 나왔고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언론사 한 30여 개에서 다 썼던 거고요. 관련 내용들이 이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선고 관련돼서 30여 개 언론사에서 썼고
또 조기사님이 500만 원이었는데 1심에서 요게 이제 1000만 원으로 됐습니다. 뇌물공여랑 부정처사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내용상으로 들어봤을 때는 2년 동안 관련 공무원에게 17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다. 이게 또 향응이라 그러면 되게 막 좀 되게 뭐 안 좋은 건데 안 좋은 느낌이잖아요. 여기에 교통비, KTX, KTX 교통비가 있고 밥값이 있고 술 마신 거 있고 스크린 골프 친 거 있습니다. 이 170만 원을 2년간에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향응을 제공했다는데 이게 뇌물이 그러니까 엄격하게 따지면 뇌물 맞죠. 뇌물 맞습니다. 근데 그냥 제가 느끼는 법감정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거에 비해서는 좀 그랬고 부정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서류를 이제 받았다. 그게 요런 게 없었다면 받지 못했을 거다. 그런데 뭐 이거는 이게 부정처사는 1심에서 무죄가 나오는데 2심에서 이게 유죄가 나오면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마 또 뭐 검찰 측에서 당연히 대법원 갈 거고 뭐 우리 쪽도 이 부분 관련돼서 또 대법원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로펌 이슈에 2대12에서 나왔던 걸로 보이는데요. 법무법인 화우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자 임보석 케이즈 관련 소송에서 형사소송의 무죄를 이끌어냈다. 원종찬 박원철 이희영 부장판사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위계 공무집행 방해 보조금 관리법 위반 약사법 위반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상의 사기와 위계 공무집행 방해 보조금 관리법 위반 약사법 위반 이런 내용인데 재판부는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관한 세 가지 위계사실, 누드마우스 실험 미제출 및 허위보고, 유전자 삽입 관련 위치 시험보고서 미제출 및 허위보고, 방사선 조사 관련 허위보고에 대해 인보사 품목 허기에 위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경찰은 항소를 기각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서 이 누드마우스는 전체 모든 재판에서 다 이렇게 일맥상통하게 다루어지는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고등법원에서 아무 문제 없다라고 판결한 거기 때문에 되게 의미 있는 판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결문을 정확히 제가 워딩을 기억하진 못하지만 이 누드마우스 실험이 1, 2, 3, 4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3번을 이제 미제출한 건데 이거는 그러니까 요 1, 2, 4번의 정확한 누드마우스 실험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요 중에 하나가 인보사 이액 TC에 방사선 조사한 TC 실험 결과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3번 실험은 여기서 문제되고 있는 3번 누드마우스 실험은 방사선 조사하지 않은 TC의 누드마우스 실험인데 실제로 요 실험 결과가 나온 게 그 중간에 요거를 내야 되는 어떤 기간보다 조금 늦게 이제 요게 이제 실험 결과가 나왔고 실제로 이제 인보사에 임상 신청할 때는 참고 자료로 회사에서 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신약 관련돼서 관련 서류를 낼 때 이메일로 이제 각 직원들한테 전부 뭐 검토해봐라 하는 식으로 전 직원이 전부 공유할 수 있게끔 냈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숨기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다고 보여진다라는 게 이제 법원의 판결이고 그리고 이 누드마우스 실험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 왜냐? 실제 약은 방사선 조사된 TC와 연골세포를 합치는 거기 때문에 요 실험 관련돼서는 요 실험이 없어요. 사실은 실험이 없습니다. 근데 방사선 조사된 TC를 넣고 누드마우스 실험을 했는데 암이 하나도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돼서 식약처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실험 결과에 대해서 굳이 식약처도 요청하지 않은 걸로 보인다. 정확한 워딩으로는 면제했다고 보인다라는 게 이제 법원의 판결입니다. 이게 이제 1심에서는 요 실험 결과를 냈어야 되는데 안 냈다. 예, 그래서 속일 의도는 없었는데 속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 아니냐, 뭐 요런 식의 약간 뭐 미필적 고의라고 해야 되나, 뭐 어쨌든 그런데 그렇게 이제 판결이 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실험을 안 내도 되는 것으로 식약처가 면제한 것으로 보인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의 뭐 이제 누드마우스 관련된 거는 취소권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웅렬, 웅렬이 거에도 이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웅렬이 형이라고 얘기해도 되는 걸까요? 저희 아버지보다는 조금 저희 작은 아버지 버릇인데 어쨌든 anyway.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유전자 삽입 위치 보고서, 실험 보고서, 미제출비 허위 보고인데, 요게 이제 어떤 거냐면 처음에는 이제 14개 그 섹터에서 유전자가 검출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소위 얘기하는 마크로젠 뭐 이런 데서 타 기관에서 제3의 기관에서 했을 때 뭐 22개가 나오고 뭐 26개가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결과치가 어떻게 되냐면 A라는 곳에서 실험했을 때 14개가 나왔어야 되는데 13개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1세대에서 13개가 나왔고 2세대에서도 13개가 나왔고 3세대에서도 13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TC를 만드는 게 이 세포 하나에서 만든 거, 한 개에서 얘를 배양해가지고 그럼 배양하면 2세대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개대 배양이라고 하는데 2개가 되고 요 2개가 된 걸 또 4개로 만들고 그럼 요게 이제 3세대가 되는 거죠. 그래갖고 계속 이제 세포 수를 늘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뭐 R10이라고 그러죠. R10이라고 그러고 뭐 M10이라고 그러고 W10이라고 뭐 그러는데 여기서 만든 거랑 여기서 만든 거랑 여기서 만든 거랑 개대 배양을 다 해서 여기서 13개 나오고 여기서 13개 나오고 여기서 13개 나오면 요게 다 같은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PCR 검사에서 이렇게 13개에서 13개 나오고 그럼 여기서 다른 회사에서 제3의 기관에서 했을 때도 22개, 22개, 22개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안정성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는 첫 번째 세포와 같은 세포들이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이 유전자 삽입 위치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 알고 있는 DNA에 예를 들면은 뭐 요 부분이 이제 소위 말하는 세포 자살을 하게 만드는 유전자 위치인데 여기에 이제 가령 TC가 삽입되는 경우에는 그 기능을 잃어가지고 얘가 무한증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마다 자기가 무한증식할 것 같으면 자살하게 만드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 삽입 위치에 TGF 베타가 삽입되는 경우에는 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유전자 위치를 확인하는 것도 이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이제 안전성에 관련된 부분인 건데, 실제로 이제 식약처 증인들의 이제 얘기를 들은 것을 이제 근거 삼아서 이게 안전성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이미 방사선 조사로 안전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안전성보다는 안정성에 전부 주안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미제출하거나 허위 보고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거 관련돼서도 1심에서는 약간 좀 이렇게 뭐 의심하는 투로 판결문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 건 저도 모릅니다. 한 70페이지, 80페이지 되는 거를 제가 한 몇 년 전에 본 거야. 한 2년 전에 본 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이제 됐고, 그다음 방사선 조사 관련된 얘기는 이제 방사선량 가지고 이제 뭐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방사선 조사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동그란 게 있으면 여기 이제 그 시험관을 이렇게 넣습니다. 시험관을 이렇게 넣으면 시험관 하나당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또 밑에다가 또 고스란히 또 해가지고 3단으로 쌌나
뭐 요래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쭉 들어가는데 이거를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뭐 A열에 뭐 A1, A2, 뭐 A3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겠죠. 그럼 방사선을 여기서 쏘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막 돌아가면서 방사선을 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쏘지만 가장 안 맞는 곳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사선을 직접적으로 쬐는 곳하고 약간 퍼져서 쬐지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가장 안 맞는 곳, 가장 방사선이 조사가 제일 안 된 곳에 섹터를 이제 확인해가지고 가령 뭐 F에 2열하고 뭐 D에 3열 뭐 여기가 잘 그러니까 잘 조사가 안 되는 곳이다. 그럼 여기 있는 시험관에 있는 세포를 뽑아가지고 실제로 방사선 조사를 했는데도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세포가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여기에 가장 방사선량이 가장 조금 들어가는 곳에 있는 세포들도 다 죽을 수 있는 방사선량을 구하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근데 여기에 56그레이가 이제 됐는데 회사는 이제 59그레이로 한 거예요. 이게 이제 6.7%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6.7%가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거기 이제 메모 그러니까 그 이제 신약 신청하는 서류에 6.7%라고 써 있었는지 뭐 6.2%뭐 어쨌든 이렇게 써 있었는데 이게 오기일 뿐이지 이거 이렇게 6.7%로 썼다고 이거 속인 게 아니다라고 이제 회사 그 판사님이 이제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속일 의도도 없고 뭐 누가 봐도 이거를 뭐 6.7%가 맞는지 안 맞는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식약처가 뭐 얘기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된다. 예, 요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누드마우스 관련돼서 또 생각나는 건 뭐냐면 그 김수정 박사님이 메모한 부분을 가지고 김수정 박사님이 이 누드마우스 실험을 CTD에 내지 마라 뭐 이렇게 지시한 사항이다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한 부분이 있다고 검찰이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 내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관련된 증언에 의하면 이 내용은 CTD에 들어갈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들어가지 않는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던 것 같습니다. 뭐 정확한 내용 제 기억에는 그런데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요거 세 가지가 이제 전부 기각이 됐죠. 항소가. 그 다음에 이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사기 혐의 재판부 뭐 기망한 뭐 연구과제 평가위원 뭐 이거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제넥신 그 다음에 그 당시 바이로메드 신라젠 그 다음에 네이처셀 이렇게랑 코오롱생명과학 이렇게 받은 것 같은데 네이처셀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제대로 기억하는 건 제넥신, 바이로메드, 신라젠, 코오롱생명과학인데 여기 다 50억씩 받았거든요. 50억씩 정부에서 이제 줬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코오롱생명과학이 CH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건 사기다라는 게 이제 검찰의 주장이었는데 이 CH를 얘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코오롱생명과학이 됐을 확률이 높다라는 평가위원들의 어떤 증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CH 내용이 그 시약을 만들고 이 시약을 FDA에 보고하고 FDA가 오케이 하면 되는 거라는 그 내용들을 전부 심사위원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CH라고 얘기만 안 했을 뿐 이 내용을 전부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조금 받는데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이거는 정부에서 준 건데 정부에서 주는 거를 다 보조금이라고 하는지 뭐 잘은 모르겠는데 그 판사님 말씀은 정부 출연금 그게 이게 출연금이랑 보조금이랑 뭐가 다른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어쨌든 정부 출연금이고 약간 공격적인 그 목표를 제시하는 하는 회사에게 가산점이 붙는 거고 그래서 2018년도에 뭐 BLA를 신청한다 이 얘기가 허황된 얘기도 아니고 지금 현재 뭐 이런 회사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코오롱생명과학만 유일하게 지금 3상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돼서도 이제 명확하게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1심하고 별로 달라진 내용이 없고, 그다음에 허위 과정 광고했다. 그러니까 의사들에게 주는 팜플렛을 뭐 이렇게 그 일반인들도 뭐 볼 수 있게 해가지고 광고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정말 웃긴 게 진짜 그 검찰들, 저도 재판 들으면서 진짜 의아했는데, 이게 도표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도표 쓴 게 그 효능을 되게 과시하고 뭐 이런 것의 은유적 표현이다. 뭐 이렇게 과대 광고다. 막 이런 식으로 검찰이 주장해가지고 되게 속으로 되게 웃었는데, 이 부분도 싹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부 이제 무죄가 났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1심 판결에서 약간 그 코오롱생명과학의 어떤 행위가 고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럴 의도가 있었던 걸로 보인다.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속일 의도는 없었지만 그래도 식약처가 잘 못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자료 제출을 꺼리거나 뭐 하지 않았지만, 그거를 관리 감독하는 식약처가 제대로 안 보고 뭐 처리한 부분은 식약처의 잘못이 더 크므로 무죄다. 요렇게 이제 1심에서 나왔는데, 2심에서는 속일 의도도 없었고 식약처가 관련 그러니까 자료를 내는 거를 면제해준 거지, 회사에서 내지 않은 게 아니고, 근데 실제로 회사는 냈고, 정확한 위치에 자료를 냈고, 그 다음에 관련 내용들에 관련돼서 식약처와 소통을 하면서 낸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아까 1심에서 얘기했던 뭐 속일 의도는 없었지만 식약처가 잘 안 봤으면 하는 이런 내용을 이번 2심에서는 다 깨부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무결하게 무죄가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2심에서는 관련된 위계 그다음에 특별하고 약사법 허위 과정 광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이 앞으로 있을 이제 사건에 조금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박재호 변호사님이신데, 박재호 변호사님 너무 잘생기게 나와가지고, 어쨌든 이번 판결은 인보사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 세계 최초의 신약으로서의 가치를 과학적으로나 법리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준 판결. 이 얘기는 왜 다시 한번이냐면, 약사법 관련돼서 보건복지부랑 그 다음에 뭔가 어디서 그 또 소송한 게 있어요. 이거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이겼잖아요. 그거 하실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미 FDA와 세계 시장에서 세계 최초 무릎 골관절염 세포전도 치료제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인보사가 국내에서도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음으로써 인보사와 관련된 지식재산이 사장되지 않기를 바란다 하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중앙일보죠. 맞죠? 중앙일보에서 이윤열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방사선 조사 실시 결과 제출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식약처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보는 게 상당하다. 따라서 시험 결과 제출 의무가 있다고 해도 식약처가 그 의무를 면제한 것으로 보인다. 코오롱은 잠재적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사전 고지했고, 식약처 공무원도 잠재적 종양 유발 가능성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그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방사선 조사를 권유하여 실시하였다. 그런데 그 이후 각 임상 과정을 거쳐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는 방사선 조사로 안전성이 확인된 거를 식약처에서 인정을 했어요. 관련돼서 언론 보도자료까지 냈던 부분이 아주 그냥 치명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부분 관련돼서 식약처가 그 스스로 안전하다고 보도를 했다라는 부분을 2번인가 3번인가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전하다고 판사님이 2번 정도, 인보사는 안전하다고 2번 정도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드마우스니 CH니 이런 것들이 전부 모든 사건에서 지금 관통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명확한 형사 판결이 나온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형사 판결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회장 이웅렬형 회장 재판에도 이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제2의 황우석 사태라고 우리 얘기하지 않을게요. 또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지금 현재 임상 3상이 문제 없이 진입했습니다. 진입해서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되고 이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런 뉴스가 나오면 좀 뭐라 그럴까요? 주가가 좀 오를 줄 알았는데 오늘 의외로 유한양행이 완전 바이오 수급을 망쳐놔가지고 물론 핑계 되는 건 아닙니다. 핑계 되는 건 아니에요. 핑계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좀 분위기가 좋았으면 좀 수급이 좀 몰릴만 했었는데 그게 좀 어려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회사에 이제 볼 일이 있어서 잠깐 갔다 왔는데 또 이제 회사 내에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관련 일들이 또 잘 처리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문사 수급이 당분간 좀 멈춰 있는 게 아닌가 뭐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제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는 일은 아닌데 어쨌든 그래서 주가는 한 요 정도 됐고 뭐 차트적으로 오늘 뭐 한 4억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뭐 그냥 전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 거죠. 앞으로가 중요하고 다음 재판은 11월 10일 정도에 있는데 제가 변호사님한테 여쭤봤더니 변호사님이 연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재판부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갑다 또 해야죠. 뭐 또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고 조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 61선 밑에서 21선이 지금 쌍바닥 흐름이기 때문에 61선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61선 돌파하면 제 생각으로는 241선까지 지금 한 방에 쳐올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여기만 돌파를 해주면. 그래서 좀 그 부분을 좀 기대를 해봅니다. 이렇게 29,650원만 한 2,000원만 오르면 되는데 그쵸? 2,000이 한 11% 정도만 올라주면 241선 정도까지 3만원대까지 다시 한번 또 도전해 볼 가능성이 높다. 이 가격대가 좀 중요하다는 게 좀 느껴지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지지받았던 내용이고 여기가 이제 저항받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만 돌파를 해주면 그 다음 박스권 상단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티슈진도 비슷한 모양입니다. 뭐 차트가 너무 조그매가지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요 노란 선이 21선인데요. 요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돌파만 해주면 지금 여기를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뭐 간다 안 간다를 떠나서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쪽에 조금 유리한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관련 영상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막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죠. 올라가면 매도하는 게 맞다. 올라가면 매도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미국도 한 0.73% 정도 빠지고 있고 오늘 제가 오늘 시장에 하루 종일 없었기 때문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유한양행 발로 아주 그냥 개박살이 났는데요. 이게 별로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냥 올라가 줘야 되는데 5일선을 또 이렇게 꺾어 가지고 5일선을 또 한번 그럼 5일선 내려오면 이제 한번 들었다가 깨야 되거든요. 또
반등의 어떤 그런 모습은 보일 텐데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게 또 깨진 게 또 유한양행이 또 그 뭐 23개월을 더 살고 20 몇 개월을 더 살고 하는 게 이게 뭐 잘 모르겠지만 공부를 안 해가지고 유한양행은 어쨌든 또 제약바이오에 또 임상은 성공했다는데 또 경쟁약품이 또 더 좋은 효과여가지고 그거 비관해가지고 또 떨어진 부분이라 뭐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우리한테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일은. 그래서 빨리 임상이 끝나고 빨리 좀 판매해서 실적도 막 팍팍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팍팍 늘어나는 그런 날이 언젠가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쯔남 K였습니다.